네, 안녕하십니까. 캐팅 임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또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군 생활을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병사로 시작을 해서 작년 2월 28일에 전역을 한 예비역 김중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채널은 평소에 좀 많이 보셨나요? 계속 군대 있을 때부터 전역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그냥 김상호님 채널만 보면서 계속 전역만 꿈꾸고 있었죠. 전역 언제 하셨어요? 전역은 작년 2월 28일 날. 작년이요? 2022년도에 23년도에? 예, 23년 2월 28일 날. 근데 원래 제가 듣기로는 직보반 기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 올해 전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직보 안 가셨어요? 그 군대에 있다는 그 소속감이 너무 싫었어가지고. 그 정도로 경멸할 정도로. 그렇죠. 직보는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놀고 먹고 쉬는 건데. 그럴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200 정도 받으면 솔직히 이 직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직보 기간 동안 돈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어디서 돈을 좀 더 받고 일을 하면은 한 경제적으로도 한 500, 600 이렇게씩 벌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 돈을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너무 그건 손해 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직보가 9개월 했을 거예요. 근데 9개월 동안에 그 200만 원이란 돈을 받으면은 와이프도 좋아했을 거고 다 좋아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죠. 왜냐면은 군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미 나는 너무 높이 샀던 이 군대라는 조직이 이미 제가 신뢰를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여기에 계속 소속돼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포병이시니까 실제로 K9이 사람보다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좀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K9 부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편제죠.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구가 계속 감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K9의 이제 부대에 이제 계속돼서 들어오는 이제 신병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9 부대에 사격 필수 요원이라는 이제 요원들이 있는데 그 요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 충당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K55A1도 겪어보고 그다음에 K9도 겪어보고 K9A1도 겪어봤지만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원입니다. 인원. 그러면은 본인이 계셨던 곳이 그래도 김포 지역이면은 북한군을 바라보고 북한군의 표적을 갖고 있는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파주도 전방이니까. 그랬죠. 파주도 그렇고.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원이 없다라는 것은 무척 심각한 즉각 문제죠.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보면은 그 즉각대기라는 임무수행이 있습니다. 이 즉각대기가 뭐냐면 그 이제 연평도 보격도발 이후로 생겨난 이제 즉시적으로 이제 포병 부대마다 돌아가면서 즉각적으로 대기를 하는 그런 임무수행을 하는 건데 그런 대기를 하면은 이제 간부들 같은 경우는 약 일주일 길게는 뭐 2주일 동안 퇴근도 못 하고 이제 거기서 군대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중요한 거는 즉각대기 임무 수행을 하면은 만약에 병사들이 몇몇 조금이라도 인원이 뭐 휴가를 간다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연가를 써야 돼 용사들이 뭐 휴가를 가버린다 아니면 간부들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연가를 써야 된다 그래 버리면은 이 포반에 한 개 포대당 포반 6개 포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 6개 포반에서 인원의 부재가 많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포반에서 뭐 사격 필수 요원이 조종수 그다음에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용사가 2명이 없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임무 수행은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그 사격 필수 요원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그 요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이 없다 보니까 다른 포반에서 인원이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간부 포반장이 없으면은 참모부 담당관을 좀 끌어와서 그 임무를 시킨다든지 그러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즉각대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화력대기 태세가 뭐 북한의 무인기나 아니면은 뭐 북한의 도발로 아니면 뭐 중국 어선 때문에 화력대기 태세가 올라가는데 그 화력대기 태세가 올라가면은 실제 상황이다 보니까 참모부 담당관이 이제 간부 포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집어 넣어버려서 작전 지속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근데 중국어 썼는데 왜 대기해 포병이? 그러니까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파주에 있을 때는 중국어선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김포에서는 뭐 중국어선이 떴다는 이유로 화력대기 태세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그냥 지휘관이 불안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군단 즉각대기라든지 저희 순번에 맞는 즉각대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즉각대기 임무 수행은 하면 되는데 근데 반대로 실제 상황으로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기나 이런 게 있는데 중국 어선이 떠가지고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자주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체력 단련을 하는데 갑자기 뭐 화력대기 태세에 뭐 A가 올라갔다. 그러면 뛰쳐가봐요. 가보면은 사격지휘병이나 아니면 사격지휘 장교가 있거나 아니면 전포대장이 있을 건데 물어보면은 중국 어선 때문에 그랬다. 네. 그러니까 중국어선이 만약에 이제 이함대 상황을 저는 이함대 근무해봤으니까 상황을 이해하자면 중국어선을 납포하거나 걔네들을 이제 쫓겨낼 때 이 그런 해경이나 해군이 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죠. NLL 근처까지 가니까 북한군의 그런 군함이 이렇게 내려오기도 해요. 서로 그때 대립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왜 육군 포병이랑 관련이 있지?
그렇죠. 근데 이게 중국 어선이라고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북한 어선, 북한의 뭐 무슨 경비정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멀리서 보고 바로 화력대기 테스트 올리는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지휘자의 그런 판단 때문에 아시다시피 해병대라든지 저희 같은 김포 부대라든지 17사단이라든지 이런 부대들이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게 해군하고 해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어선은 원래 해경이 관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민간 어선이기 때문에 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 어선 때문에 화력대기 태세가 걸리고 그다음에 무인기라고 해서 걸어놨더니 새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야 그럴 수 예. 있죠. 예, 뭐 그런 거야 우리가 다 그럴 수.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고 왜냐면 저희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고 화력대기 태세면은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준엄하게 이제 그 임무를 임하게 되는데 문제가 많죠. 근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병력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사들이 뭐 체력 단련을 한다는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포병 부대가 5분 대기조를 하신 거 아시잖아요. 네. 5분 대기라든지 뭐 국주도발 훈련도 합니다. 가끔은. 그러한 훈련을 포병 부대가 하게 되면은 사격 준비에 있어서 큰 이제 미흡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격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항시 사격 준비는 갖춰놓지만 사격 준비에 가장 큰 건 인원입니다. 근데 그 인원이 부재가 생겨버리면은 이제 사격 준비 자체가 되질 않는데 뭐 국주도발 한다든지 뭐 어떤 훈련을 하게 되면은 뭐 유격 훈련이라든지 포병에 꼭 필요한 훈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훈련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 상황이 터졌을 때 인원이 부재가 발생을 하면서 사격 준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도대체 이 포병 부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로지 명령만 써야 된다는 그런 부대인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같이 소속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왜 이 훈련을 왜 할까? 그런 의아한 점이 많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한다면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그렇죠. 쓸모없는 경우에 이런 즉각대기를 걸어버리는 건 그렇죠. 상당한 부대의 피로도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휘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고심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이걸로 그렇죠. 인해서 수많은 병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또 피로가 쌓이고 실제로 싸워야 될 때 못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작전 피로도라는 거는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름 불안하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불안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속마음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근데 제 기준에서는 아마 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닐까. 과한 처사죠. 네, 만약에 중국어선 떴다고 전투기 띄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군에서. 그렇죠. 그 개념인 거예요. 육군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자기들이 주도해가지고 중국어선 전혀 관련도 없고 거리도 안 나오고 심지어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포를 대기한다? 전 납득이 안 되네요. 그거는 과도한 조치다.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과도한 조치긴 한데 또 어찌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뭐 국가 뭐 인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근데 이 죽어 나가는 거는 창급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는 말도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직각대기라는 거는 많이 하면 한 달에 2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일주일 일주일씩. 동안 그런 경우도 있었고 파주에 있을 때도 뭐 다반사였고 그리고 파주에 있을 때는 아시다시피 그 이민복 씨 아시죠? 네네네. 예, 풍선 날리시는 분. 그런 대북 전단 풍선 날리시는 분 그렇죠. 이민복 씨입니다. 예, 이민복 씨랑 한 분 더 있잖아요. 워낙 두 분이에요, 두 분. 탑10. 이상한 신분이 이름을 안 탑툴, 탑2 두 명이 두 명. 아마 이민복 씨는 이제 파주의 그 아쿠아랜드인가 그쪽에 활동하던 분이신데 파주랑 연천에 한 명씩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떴다 하면은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화력대기 태세가. 그러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하면은 그냥 오늘 조금 여자친구도 만나러 나가자 하면은 또 갑자기 화력대기 태세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포병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금요일에 약속을 잡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민복이가 금요일만 되면 풍선을 날립니다. 그 무슨 바람이 금요일마다 북풍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병이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 병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병에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포대장 300명이 와야 되는데 90명밖에 안 왔다. 그 정도로 그렇죠. 보직률이 어머 떨어지는데 포병이 많이 기피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뭘까요? 가장 큰 거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이 화력대기 태세. 그게 다른 병과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포병들에게 이 화력대기 태세란 그게 무서워서 회식도 못 잡고 그게 무서워서 와이프랑 일정을 못 잡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휴가를 미리 당겨가지고 써버려서 그 시간대 나는 없어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항상 이제 마음 졸여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런 게 제일 뭔가 계획할 수가 없다. 그렇죠. 중요하네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네요. 또 큰 거는 인원이 너무 없습니다. 인원이 없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격 필수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격 필수 요원이 휴가를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군단이나 아니면은 뭐 해병대라든지 뭐 이런 직각대기 부대 점검을 이제 나왔어요. 나오면은 직각대기가 아니더라도 뭐 전투선 밑에서 점검이라든지 뭐 화력대기 밑에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점검들을 이제 상급 부대에서 오게 되면은 갑자기 불시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포반에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격 준비를 해서 사격을 실시를 하고 사격을 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외진을 갔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누구는 당직으로 서고 근치를 갔을 것이고, 그러면 다 다른데 그렇게 되면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찌되는 한 개 포반에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한 명밖에 없으면 그 인원이 가가지고 조종수시 가서 전원 올리고 그다음에 방역까지 다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격 준비를 해서 사격 준비 보고하는 시간 늦어질 테고, 당연히 늦어지죠. 그다음에 사격을 해서 임무 수행, 임무 끝까지 하는 시간도 늦어질 테고, 늦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점검상에 엠버가 된다든지 레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종검사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은 상급 부대는 와가지고 전투평수표 관리를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해요. 상시에 전투평수표 관리를 1일 단위로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펀대장이 그걸 작성해서 하는데 전투평수표 인원이 안 맞네. 그러면서 뭐 외진 갖고 뭐 갖고 뭐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상급 부대는 이해를 안 합니다. 그럼 상급부대는 그럼 쉬지를 말았어야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포반을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포반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포반도.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 지금 그냥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답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답이 없습니다. 그럼 두들겨 맞아야 되네. 그렇죠. 그럼 또 대대장님 두들겨 못 맞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부대 관리를 요즘에 지휘관 중에 부대 관리에 또 꽂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대 관리 뭐 하고 뭐 꽃도 심고 뭐 나무도 옮겨다 심고부터 시작해서 뭐 부대 내 폐장 같은 것도 매각을 해서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싹 처리를 해서 하는 동안 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력도 투입되고. 그럼 그런 공백 시간 동안에 또 만약에 어떤 즉각 부대 점검을 오면은 그럼 또 공백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두드려 맞는 건 저희고 그러면 또 질타를 하는 거는 대대장이나 여단장이고 예, 그런 사태죠. 그럼 무한 궤도 계속 무한궤도 되돌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부 포반장들이 참 힘든 게 오로지 그걸 다 겪어내야 되고 근데 그 포반장들이 화를 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사들한테 풉니까? 병사들한테 풀면은 그 병사들은 마음 편지를 쓸 것이고 그럼 풀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면 누가 했어요? 독신자 숙소 가가지고 단칸방에 본인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손 스트레스 받는 거죠. 요즘 세대들은 버티기 확실히 힘들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버텼냐면요. 매일같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어머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군생활 잘하고 있냐 뭐 있냐 아버지가 항상 그러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방위 출신이에요. 근데 큰 할아버지께서 육군 상사 헌병 출신인데 제가 이제 군대에 온전하게 갔다는 이유로 간부가 됐다는 이유로 막 집 앞에 뭐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런 자부심을 가진 분이신데 그런 아버지가 매일같이 전화 오면은 괜찮다 열심히 해라 이러면 힘든 내색도 못합니다. 그럼 저는 혼자 막 가끔은 잘 때도 운 적도 있었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포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교가 왜 전역을 하냐 아니 지원 안 하냐는 게 부사관도 그래요. 포병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포반장 임무 수행도 했고 전포사격 통제관이라는 임무 수행도 했었습니다. 근데 포반장이 하사가 왔어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차 정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차 승무원들은 정비해주는 보직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하면 돼요. 근데 포반장은 자주포에 대한 정비도 알아야 돼요. 정비관도 있고 다인데 그 한 개 대대 자주포가 18문입니다. 그리고 사격지 장갑차 3대, 그다음에 군안 장갑차까지 다 해서 이제 많은 대수가 있다 보니까 정비관하고 궤도 차량 정비관이 담당하기 힘든 그런 좀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반장들에게 기본적인 사용자 정비라고 해주고 일간, 주간, 월간 정비를 다 맡겨요. 그럼 포반장은 정비까지 알아야 돼. 포병 탄약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게 전문가가 돼야겠죠. 정통해야겠죠. 그다음에 또 사격 지휘에 대해서도 전포사격 통제관이 되면 또 알아야 돼. 그다음에 전포사격 통제관이 되면 화생방도 알아야 돼. 어떤 부대는 저희 부대 전에 파주했을 때는 차량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 차량. 그래서 일반 차량에 대해서 면허도 따게 했고 너무 빡센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사관은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대대장은 그 장교들도 자주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주포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래서 역할도 변경을 시켜가지고 방열 같은 것도 장교한테 시켜보고 예 많죠 그런 게. 뭐 하는 거 나쁘진 않은데 알아서 아니, 분담이 돼야 되는데 분담이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자주포를 정비하는 이제 정비 반장 같은 경우도 포대에 다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정비 반장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거야? 없으니까. 편제가 없는 거예요? 편제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 사람이 없다고. 네. 아 지금 이런 일반 업무를 하는 이 종이 페이퍼로 하는 참모부서는 그렇죠. 사실 군수 과정이 없어도 참모부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불러는 가요. 그렇죠. 아니 남의 부대 걸 가지고 와서 컨트롤 C부에서 한다던가. 그렇죠. 근데 장비는 우리 장비는 우리가 안 고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컨트롤 C부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조건 노동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작전할 때도 우리 거니까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근데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장비는 비대하고 그렇죠. 장비는 두고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1인 다역이 테크널이 너무 높은 그렇죠. 그 약간 그런 전문성을 너무 요하는 네. 겁니다. 근데 반대로 테크닉이 보세요. 높은 걸 많이 배우는구나. 반대로 보시면은 향토사단이나 그다음에 동원사단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인 다역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행보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야전부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반장이 정비까지 하고 포병 탄약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포병 탄약에 대해서 점검이 나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탄약도 그 포반에 대한 포반장께 맞는데 탄약 관리관이라고 따로 있는 거고 탄약관이 와서 직접 와서 수행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검이 오면은 포반장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가서 이 탄약은 이렇고 현재 발전 상태는 이렇고 발전 관리가 똑바로 안 됐으면 그 포반에 질타라고 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반장은 또 된통 깨지는 거죠. 탄약 관리를 왜 안 하고 녹이 왜 쓸었냐. 그러면 그 포반장은 그때부터는 자기 포반에 대해서 걸레를 들고 와서 탄약을 닦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포반장이 계급이 중상사죠. 하사죠. 하사예요? 원래 포반장 하사였어요? 그러니까 전차만 상사도 있고 전차장이 있는 건데 포반장은 옛날부터 하사가 포반장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중사도 포반장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금은 상사도 포반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없어서. 상사가 포반장 한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포반장만 지금 연수로 따지면 7년 8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점포사격통제관을 약 2년 1, 2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점포사격통제관은 6개의 포반을 다 관리하는 그런 이제 장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모든 포반장들도 이제 포반장에 대해서 조금 질리는 포반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점포사격통제관은 올라가서 점포사격통제관은 또 중사에 대해서 또 필수 보직입니다. 예, 필수 보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수 보직으로 해서 빨리 진급도 하고 싶은데 이미 점포사격통제관은 이미 더 있고 근데 포반장들은 없기 때문에 계속 짬이 찬 상태로 포반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중사에 상사 진급할 때 본인한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다시 좀 개편이 되어서 그 포반장도 이제 필수 보직 명령으로 이제 먹게 들어가게 해주는데 재작년부터는 그게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필수 보직 명령을 못 채워서 진급도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포병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실제로 영상에서 말하듯이 A라는 사람이 포를 쏘고 막 뛰어가서 이동해서 B포를 쏜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어떤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항상 풀편제라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같이 외진을 가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매일같이 휴가를 가는 인원도 있고 매일같이 작업을 가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 터진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연천에다가 뭐 포를 쐈다듯이 김포 앞바닥에 포를 쏠 수도 있잖아요. 포를 쐈어. 그러면은 투입을 해야 되는데 풀편제로 완성이 돼가지고 사격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북한이 다 써버리고 난 시간이죠. 그래서 인원 한두 명으로 그걸 사격 대응을 해야 돼요. 연평도에서 잘한 점이라고 했을 때 대응 사격이 빨랐다 하면서 이런 칭찬이 왔거든요. 현 실태에서 그런 사격을 요구하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도. 근데 연평도는 그때 훈련이 끝나고 복귀하는 중에 그랬으니까 그렇죠. 가능한 거지. 가능했죠. 근데 훈련 인원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렇죠. 평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평시 기준으로 했을 때 한두 명으로 사격을 하면 하죠.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애초에 지금 정도 편제가 몇 %예요? 지금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까지 5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탄약수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준비 선상탄에 대해서 탄을 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화포 내에서 바깥에 탄약구에 있는 탄약 운반해준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 동안 지금 있는 인원으로 하면 됩니다. 탄약수가 없으면. 근데 지금 5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실태에서는 풀편제로 맞추면 4명 정도? 평균 4명입니다. 평균 4명이요? 네, 그래도 엄청 막 꺾진 않네요. 그쵸. 저는 근데- 3명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무리하게 갑자기 한 번에 전역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은 3명도 있는 포반도 있고 2명도 있는 포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실태에 보시면은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애들이 100%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가 그런 애도 있어. 너 자는데 할아버지가 보여요. 아니면 뭐 귀신이 보여요. 아니면은 뭐 자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러면은 부대에서는 안전 목적상 이런 애들을 이제 위험 인원으로 판단을 하고 도움 배려 용사로 판단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포반장 임무 수행을 잘 안 시킵니다. 안 시켜서 그런 애들 편제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행정병 자리를 만들어서 행정병 보낸다든지 그런 자리를 보내죠. 사격 지휘로 일부러 보낸다든지. 그래서 그런 포반에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인원들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빨리빨리 와서 빨리빨리 보내야 돼.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참교육을 시켜서 빨리 포반 임무 수행을 시켜야겠죠. 어차피 병무청에서 다 걸러진 애들은 걸러지는 거고 들어온 애들 다 들어온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임무 수행을 해줘야지만이 완편제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들어오는 것도 적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5명 임무 수행해야 되면은 뭐 3명, 4명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한두 명도 또 이제 엑스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엑스맨이 있는 거죠. 엑스맨도 있고 그리고 간부 또한 6개 포반에 포반장이 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부들은 얼마나 부족하나요? 간부들은 제가 정말 없었을 때는 한 개 포대에 포반장이 2명이었습니다. 뭐 10명 있어야 된다면 몇 명이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포반장이
이제 시청자들은 그 포반장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예, 그러면은 쉽게 설명해 줘야 돼. 중대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보병 대대 가면은 4개 중대가 있는데 한 개는 본부 중대고 1, 2, 3 중대죠. 그리고 포대 그 대대도 그렇습니다. 포병 대대는 1, 2, 3포대 그리고 본부 이제 그 포대가 있는데 본부 포대는 사실상 이제 대대 작전 지속 지원 임무하는 이들이고 1, 2, 3포대에는 한 개 포대당 자주포가 6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격지 장갑차가 있고 그래서 그 사격지 장갑차를 운영한 사격지병과 사격지 장교가 다 있을 것이고 근데 반대로 전포대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포병에는 포반장이 6개 포반장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6개 포반장이 다 안 나오는 겁니다. 대충 몇 명 정도 있다고 봐요. 지금 제가 지금 김포 부대에서 근무할 때 저희 포대에 하사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고요? 예. 전역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채용 방법이 전문화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 당시에 군생활 할 때 너무 군생활 행복했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가만히 있어도 제때 때 월급이 나오고 열심히 하란 대로만 잘하면 월급 나오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이런 자부심과 그리고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셌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문화사 애들을 제가 이제 많이 회유를 했습니다. 전문화사를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다 좋고 어떠한 장점도 있고 숙소도 다 제공해주고 너무 좋다 휴가도 다 나갈 수 있고 근데 전문화사를 시켜놓으면 다 6개월 만에 전역을 합니다. 왜? 제가 말한 거랑 다르니까 그 중에서 전문화사에서 장기 전환을 하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전문화사로 해가지고 인원수를 채우면은 보세요 A라는 전문화사를 시켜가지고 포반장 임무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걔를 다 숙달을 시켜놨어요. 근데 걔가 전역을 해버려. 그럼 다음 전문화사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음 전문화사 할 일을 물어보면 전문화사 안 한다 그래요. 왜? 다 군대가 먹 같고 거지 같아서 다 나가는 거죠. 그럼 그 인원들은 다 내보내고 나면은 저희는 또 전문화사 뽑아야 전문화사 없어요. 그러면은 초임화사가 들어와야 되는 초임화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다른 부대에서 전출을 오는 간부. 제가 그 파주에서 모 부대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포반장을 이제 7년 정도 하고 전사관 임무를 하다가 넘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포반장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비 쪽에도 관심이 많았고 K9 부대를 처음 오니까 K9 부대에서 정비 쪽이나 아니면 전포사격 통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대대장에게 어플을 했지만은 결국엔 보내진 건 포반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포반장은 지금 육군의 분대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군의 분대장이고 전포사격 통제가 중사 때도 가신 거예요? 그렇죠. 중사 7년 때도 전면 중사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포반장했죠. 그래서 포반장을 하면은 제일 만만한 게 포반장입니다. 제가 전역을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겁니다. 모든 간부들 앞에서 했던 말이 포반장 얼굴들을 하나씩 이렇게 딱 보는데 했던 말이 포반장들이 제일 고생한다. 포반장들이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포반장들에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저도 해봤으니까. 그리고 거기 계신 상사분 다 해봤잖아요. 장교들은 모릅니다. 포반장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포반장들이 뭐만 하면 다 포반장이에요. 포상 관리가 안 됐으면 당연히 포반장 탓이죠. 다 포반장 탓인데 그 해당 용사가 포반장이 없을 때 다쳤어요. 예를 들어 탄약을 들다가 포반장 탓인 겁니다. 왜? 교육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다 잘못하면 다 포반장 탓이죠. 한 번은 그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포반에 820 아까 작전 말씀드렸잖아요. 네. 820 작전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 그래가지고 방진 마스크라는 게 생겼고 네네네. 방풍 안경, 그 다음에 이어플러그, 그 다음에 뭐 비산먼지 방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교훈을 해서 이제 각 포반에는 꼭 이게 필참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방풍 안경 같은 경우는 이제 건의를 넣으면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없을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또 이어플러그도 없을 경우도 의무대에도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산먼지 방지수를 담는 말통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그거를 운영비로 구매를 합니다. 운영비로 작전에서 돈을 거의 대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없는 경우 다 봤었는데 운영비로 구매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반장이 쫄르쫄르 가가지고 행보관한테 행보관님 이거 좀 사야 됩니다. 이러면 그럼 행보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그러겠죠. 욕을 하고 뭐라 하겠죠. 근데 그래도 사주는 행보관도 있고 반대로 왜 포반의 물건을 부대 운영비로 사? 니네 걸로 사 이럽니다. 그러면은 포반장들은 안 그래도 돈도 못 버는데 그런 돈을 쌈짓돈으로 가가지고 전보사격통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차 있는 간부터 얘기를 해서 포반에 몇 개가 부족하면 뭐가 부족합니다. 그럼 가서 사옵니다. 자비로. 그럼 사서 채워 넣습니다. 왜? 즉각대기 점검을 준비를 한다든지 전술훈련 평가를 준비를 한다든지. 그때 또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울품을? 그렇죠. 전술훈련 아니 평가를 주지도 안 하고 평가를 본다고? 그렇죠. 이 아픈 놈들이네 완전히 그렇죠. 개새끼들이네 이거. 즉각대기 항상 그 D-1, D-7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준비하면서 그런 품목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줘놓고 준비를 시켜야지 주지도 않고 준비를 시켜야 북한이네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물건들을 준비를 하는 데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즉각대기 점검, 그 다음에 전술훈련 평가 준비, 그 다음에 그게 있습니다. 그 전투 준비태세 점검하는데도 그것도 점검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 물품들을 부대에 보급을 해주면 갖고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항상 보급을 해서 준비를 해주면 좋아요. 근데 그게 보세요. 병사들이 의도치 않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뭐 손실 망실 손망실 손망실 같죠. 그 손망실 또한
포반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병사들 교육을 안 한 거다. 근데 그 교육을 해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소속감이란 게 다 거의 없습니다. 소속감 있으면 이거 내 거라 생각, 재산이라 생각할 텐데 그거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 빤다든지 아니면은 고장이 나고 아니면 뭐 부서졌는데 그걸 보고를 안 하고 숨겨놓다든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비로 물론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짜증나죠. 그렇죠. 200만 원 고작 버는 하사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 사격 준비를 할 수 머리거리 등 그런 머리거리 등도 보급이 안 그게 나옵니다. 뭐예요? 머리거리 등이 뭐냐면 머리에 쓰고 탄을 이고 야간 사격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쓰고 머리거리 등이 여기 이렇게 뭐 불들려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헤드랜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쓰고 이제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포대 원인물 사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고장이 잘 나요. 그거 잘 나죠. 예. 조그만 거니까. 소모품이에요. 결국에 네. 방치를 하면 사용을 어느 정도 안 하면 고장이 잘 나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를 살리려고 다른 고장 난 거를 부품을 떼가지고 또 결합을 합니다. 그 4, 5천짜리를.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행보관이 또 쫄쫄 가요. 행보관이 안 된다. 화를 내겠죠. 당연히. 왜 운영비 부족? 왜 부대 관리하라고 또 맨날 위에서 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할 때는 돈이 다 공무원들 돈이 들어가는 없죠. 그래서 그렇죠. 채무전 가고 뭐 하고 이상한 거 만들고. 그렇죠. 맨날. 돈이 없어서 외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포반장들도 그래서 돈을 쓰고 전사관들도 돈을 써요. 왜? 전사관들은 포대 소속감이 강해요. 우리 포반이 어디 가서 욕을 먹는다. 참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 돈을 써가지고 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뭐 지금은 상사신데 김 상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대에다가 돈을 갖다 쓴 거만 해도 1,000만 원 넘어갈 거예요. 지금 군생활 고작 10몇 년 했, 10년 초반 했죠. 1,000만 원 넘을 겁니다. 왜? 자기 돈 써가지고 부대에다가 자기가 소속된 포대 그다음에 포반은 욕을 안 먹게 하려고. 제가 그걸 많이 봐왔거든요. 그럼 대대장님들은 도대체 뭐 한대요? 대대장들은 저희가 이런 걸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포대 사람들은 그래. 포대 욕 먹이는 일이다. 왜? 대대에서 대대장한테 그런 얘기하면 포대장이 욕을 먹어요. 행보관이 욕을 먹고. 왜 조치 안 해주냐고? 그렇죠. 그럼 저희는 행보관 욕 먹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포대장이 뭡니까? 1차 평정권자예요. 1차 평정권자한테 그 대대장한테 그런 얘기하면 1차 평정권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죠.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전포대장 1차 평정권자고 2차 평정권자 포대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못하는 거죠. 전포대장이 소대장 같은 거죠. 그렇죠. 보병으로 치면. 그렇죠. 보통 중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중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격 지휘에서도 머리거리가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것도 운영비로 해달라고 하면 전포대장이 행보관한테 해달라는데 행보관 안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해주죠. 근데 포반장들이나 전사관이 가서 행보관이나 친밀도가 강하면 해줘요. 근데 조금 예를 들어서 짬 행보관이라든지 좀 운영비에 예민한 행보관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해줍니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많이 개선을 좀 해야겠다. 그렇죠,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정 많이 주거나 막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820 작전의 이 교훈이 2016년도인가 15년도부터 아무튼 그 이후로 15년도부터 그 이후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머리거리 등이 없어서 살아가고 아직까지도 뭐가 없어서 살아가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대에 계신 분들 이거 보시는 분 다 알겠지만 다 부대별로 외상을 하는 곳이 다 있어요. 네, 있죠. 이거는 외상을 다 하면은 뭐 장부를 써가지고 외상을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자차를 타고 하루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외상을 하거나 포대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사러 가간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기름비는 기름비대로 나가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 거죠. 형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즉각 대기를 해도 아시다시피 저녁밥 공지합니다. 잠깐만. 즉각대기 아까 밥 얘기 나왔으니까 좋습니다. 네. 즉각대기 하면 오늘 간부가 밥을 신청 안 했어요. 밥을 이제 먹어야 되죠. 대기를 해야 돼. 네,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아니면 뭐 비상대기 갑자기 비상으로 그렇죠. 대기한다거나. 그때 밥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밥이 없잖아요. 부대에서 라면을 줍니다. 그럼 라면 끓여 먹으라 그래요. 돈은 간부식당에 라면 값을. 라면 값은 안 받아요. 다행이네. 네, 센스 있게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부대는 받겠죠. 그런 것도 부대 운영비로 해주는구나. 그렇죠. 해줘. 왜냐하면 그 이제 증식 경우 있잖아요. 당직 근무 쓰면 나오는 증식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런 라면을 먹게 되는데 어떤 부대는 또 받는 부대도 있습니다. 근데 실상원 같은 경우는 안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직각대기가 예정이 돼 있으면은 그거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거 억지로 가서 부대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 또한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각대기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그러니까 즉각대기 팀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초기 대응만 어찌 보면은 초기 대응반이라 볼 수 있는데 초기 대응만이니까 포상에 나가 있는 건 아니지만 퇴근을 그렇죠.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벨 누르면 튀어갈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5대기인데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대기가 그냥 포대 전체가 대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밥값 그래 좋아요. 밥값은 받을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도 그래요. 초과 근무도 하루에 4시간이 끝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 4시간 끝이죠. 근데 있잖아요. 새벽 2시에 초과 근무 원래 있으시대요. 맞아. 근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초과 근무를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이에요. 직각대기가. 그러면은 첫날은 4시간을 이제 퇴근하고 퇴근 시간 맞춰서 찍으면 돼. 그 다음 날도 4시 퇴근한 시간 찍으면 되는데 마지막 날 5일차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찍는 거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역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왜 안 돼? 내가 8시간 넘게 그렇죠. 대기했는데. 어떤 부대는 되는 부대 있고 안 되는 부대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웃긴 게 대대장들도 승인이 대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승인권자 대대장이 인사과장한테 승인을 위임해서 그렇죠, 인사과장들이 대부분 그렇죠, 승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 돈 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병력들이 똑같이 대기를 했고 퇴근을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것도 부대에 남아서 업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치냐 이거야.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를 못 찍은 애들도 있어요. 정신이 없어서 뭐 남아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즉각대기 때 퇴근 시간 끝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전투 장비 지휘검열이라 그래가지고 뭐 총기를 닦아야 돼요. 즉각대기 맞췄으면은 그날 하루 종일 애들은 못 시켜요. 그럼 공룡하게 닦고 막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밤 12시까지 하다 보면은 초과 근무를 찍는다는 걸 까먹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사과장한테 소급처리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이 못 찍었기 때문에 왜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급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즉각대기 부대면 인사과장이 알아서 센스 있게 소급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즉각대기 하는 모든 인원들을 소급 처리하면 그렇죠. 간단한 거를 안 하는 거죠. 명령 내가지고 하면 돼. 원래 명령 나 있을 거야. 심지어. 명령은 나 있죠. 즉각대기 명령 나 있으니까 그 근거로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당시에 이제 최근에 김포부대 있을 때는 다 소급 처리 해줬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소급 처리도 안 해주고 지금도 안 해주는 부대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간단한 배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끼리 그 배려를 왜 안 그렇죠. 해주냐 이거 난 그게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즉각대기 식사도 우리가 지금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GOP, GP 거기 대기하는 인원들 초과근무 100시간 주겠다. 그렇죠. 뭐 이번에 준 것 같더라고요. 초과근무 그렇죠. 100시간. 네. 근데 포병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포병은 지금은 초과 근무가 몇 시간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제 때 당시에는 27시간이었나 29시간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56시간 늘어났다가 네. 이제 주는데 100시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포병도 퇴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근생할 때는 56시간이 상호님도 아시다시피 김상님도 아시다시피 56시간이 그 돈이 좀 남았을 때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네. 예, 재정이. 근데 그래서 연말에 한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경험치 이벤트죠 약간. 그렇죠. 경험치 이벤트죠. 근데 이 56시간을 찍는 달에는 아시다시피 초과 근무 이 검열을 엄청 빡세게 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예를 들어서 작성을 한다. 그럼 면담 기록부터 해가지고 이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되고 전투 장비 지휘검열 준비 그럼 이 또한 이 증빙 자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세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웃긴 거죠 이게. 내가 왜 부대에서 시켜서 하는 거고 그때 부대 검열 준비를 부대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쓰고 내 인생을 써가는 건데 그것마저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웃긴 거죠. 차라리 그러면 야근을 지시하는 사람이 내가 야근을 지시했다고 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 그런 대대장도 있습니다. 그런 대대장은 뭐냐면 야근하고 있으면 왜 야근해 퇴근해 이래요. 근데 결과는 어떤 점검을 대기 준비해서 퇴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은 뒤에서 뒷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죽어나가는 건 포대 사람들인 거죠. 예. 아, 제가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최소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즉각대기랑 오대기랑 그렇죠. GOP, GP 이런 퇴근 못하는 이 국가의 부름을 명령을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죠. 초과 근무를 우리가 4시간밖에 못 주고 그 이후에 보상도 못 해주는데 그렇죠. 밥값까지 가져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뭐 초과 근무 다 주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렇죠. 금방 거만큼 다 준다 그러면 괜찮지. 그럼 밥값 내도 되는데 그렇죠. 받을 거 받고 먹을 거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즉각대기 밥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저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 난 빼달라. 그렇게 하고 저는 차라리 PX에 사 먹었습니다.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켜가지고 배달을 먹죠. 왜? 굳이 그 돈을 주고 부대에서 남아서 있는데 집에도 못 가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못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도 못 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 나만의 시간 내가 원하는 침대에 내가 원하는 소파에 못 앉아 있는 건데 그런 시간을 차라리 못하면 밥이라도 잘 먹자. 몇 끼마다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즉각대기 때 초과 근무로 번 돈을 다 밥값으로 투자했다 보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열정페이인 거죠. 예. 이게 좀 저는 밥이 어떻게 그렇게 밥 가지고 사람들 서운하게 하는 게 이해가 그렇죠. 안 돼요. 그리고 군인은 있잖아요. 즉각대기 할 때 2분의 1 교대로 밥을 먹습니다. 네, 2분의 1. 왜냐하면 좀 상황이 완화가 됐다는 C 수준일 때는 그냥 밥을 가서 다 먹을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포대장 유도리로. 근데 좀 빡센 부대다. 그러면은 2분의 1로 밥을 먹어야 돼요. 평시에는 즉각대기 때. 그러면은 A조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갔다가 와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양치도 하고 담배도 피고 먹을 것도 좀 사 먹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이미 지나버려요. 그럼 비조인 간부들도 병사들이 밥을 먹으러 와요. 간부 식당에는 알다시피 밥을 거의 뭐 메인 메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먹잖아요. 가면 메인 메뉴가 없습니다. 밥도 다 식고 있고 그러면은 그 찬밥을 먹으면서 돈을 주면서 군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자가 포반장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먹어야 될 나이고 지금 솔직히 좀 왈칵할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많이 먹어야 될 나이고 가장 많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밥을 많이 먹어야죠. 영양 보충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애들이 밥을 제때 많이 못 먹고 그리고 찬밥도 먹고 반찬도 제때 못 먹는 거 보면은 지금 생각해도 조금 짠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최소한 하사들은 의무가 4년이잖아요. 그렇죠. 장교들은 중소위가 의무를 3년이라고 치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이미 병장 월급이 역전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이제 200만 원 시대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 친구들이 밥값 내고 그다음에 숙소비 내고 뭐 내면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이미 200만 원 시대가 된 병장이 역전이 되는 세대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의무복무 기간만큼이라도 식비랑 숙소비랑 이런 거는 우리가 면제해 주는 것도 면제를 해줘야죠. 네, 면제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죠.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근데 김포는 아시다시피 파주에서는 부대에 기름을 넣어줘가지고 숙소에다 기름을 채워서 겨울에는 엄청 마음껏 들어도 돈이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그 에어컨을 왕창 틀어도 돈이 안 나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숙소에 가면 편했어요. 근데 김포 지역에 도시권에 있는 부대는 아시다시피 보일러비를 내요. 네, 보일러비를 내고 부대 기름 안 쓰는 데는 가스비를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숙소비가 3만 원, 3만 5천 원이야. 근데 한 달에 돈이 20만 원, 30만 원 나오는 겁니다. 가스비가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 사람은 왜? 특히 기혼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기혼자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혼자입니다. 미혼자들은 혼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온 하사예요. 뭘 압니까? 그건 모르는데 난방비가 폭탄을 맞아요. 그 다음 달에 전기비도 폭탄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애들은 돈을 생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건물이 오래될수록 그렇죠. 연료비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가스비랑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해가 차라리 잘 되면은 아시다시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저희 지금 김포 부대 아파트 해가 안 들어요. 해가 안 들어 보니까 영내 숙소가 있는데 해가 안 들어서 곰팡이도 잡힙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곰팡이가 너무 잡힌대요. 그래서 제습기를 틀고 휴가를 간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전기세 나오겠죠. 그렇죠. 그 전기세 고작 몇만 원 제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회인들에게도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하사들에게는 그 몇만 원도 몇 개 식사가 되는 돈이거든요. 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차라리 나라에서 이종섭 지금 전에 국방부 장관님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시잖아요. 월급이 몇백만 원이다. 280만 원이다.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어디서 나오는 그런 천재지변적인 발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무자들만 고통을 받는 거는 실무자들이고 탁상론자들만 지금 입 밖으로 꺼내는 소리죠.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저 말고 저랑 같이 친했던 부대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보다 1년 선임인데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고 집안도 군인 집안이고 그리고 상사도 1차로 단 그런 클래스 있는 그런 군인인데 그 사람도 전역을 했어요. 군단에서 이렇게 오라고 스카우트도 한 인원이었는데 왜 전역을 했냐면 저처럼 군대가 치가 떨린 겁니다. 치가 떨린 거고 이게 웃긴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근무하셨을 때 요즘에 분위기가 확실히 어떤가요? 다들 전역하려고 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김포로 오고 나서 내로라는 사람들은 전역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오셨을 때 같이 아시던 분 그분도 전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모 중사도 다 전역을 예정을 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를 안 하려고 하는 년들이 많아요. 포병 같은 경우는 장기를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사관 지원율 역대 최저잖아요. 그렇죠? ROTC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병 봉급 때문에도 있어요. 그것도 있긴 하죠. 근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포병은 알아야 되는 게 많고 포반장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흔히 말하는 샌드백인 겁니다. 예, 샌드백들이고 포반장을 한번 1년 해본 사람은 보병에서 나는 열심히 정말 군생활 해서 맨날 특급 전사 받고 맨날 열심히 하겠다. 인정받겠다. 뭐 흔히 말하는 충용대상? 나는 그런 것도 받아보겠다. 그런 당찬 꿈을 가진 사람도 포반장을 하면은 전역을 할 겁니다. 왜? 거지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짬상사분들, 그 다음에 중소위분들, 그 다음에 대위분, 대대장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포반장에 대한 고충을. 격려 식사를 한답시고 격려 식사에서 포반장들의 고충을 들어본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봐. 어떤 미친놈이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왜? 경직된 조직이. 얘기를 하면은 얘는 우리 부대 불만이 많네. 그러면은 얘는 이미 평정에서 까이는 겁니다. 마음 넓은 포대장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포대장 들어주죠. 근데 대대장한테 얘기를 하면은 어찌 보면 이해해주는 대대장한테 있는 반면에 얘는 관심 간부가 되는 겁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표출되는군요.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그렇죠.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우리 같이 개선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불편한 사람이 되는군요. 그렇죠. 제가 전역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일단은 돈도 문제가 있고 다 있는데 정말 잦은 상급 부대 이 점검 때문에 치가 떨려서 전역을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만 하면은 불시 점검, 뭐만 하면은 화생방 점검, 뭐만 하면은 전투장 다 해야 되죠. 지휘검열은 해야 되는데 포병이 받아야 될 점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상황 속에서 즉각대기도 해야 되고 비상 상황이 터지면 또 그 임무도 해야 되고 하루는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김포로 비행기를 타고 놀러 왔어요. 저녁을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와중에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하려고 했는데 맥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부대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 새벽 4시에 새벽에 점검을 한다고 예정은 돼 있었으나 뭐 일단은 저녁에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왜? 점검이 들어왔다. 그래서 전 간부를 비상소집을 하는 겁니다. 비상소집을 해서 가가지고 술을 한 잔 먹은 상태에서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 끌려간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부대에서 자는 것도 아니에요. 자주포에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 11시, 12시 새벽 1시쯤이었어요. 2분의 1로 가서 취침을 하는 거예요. 2분의 1 화포에 있고 2분의 1 생활관에서 자라. 그럼 들어가서 자죠. 자면 자죠. 근데 그런 생활이 너무 싫은 겁니다. 네. 근데 이미 즉각 대기로 대기도 많이 하고 이미 수많은 대기들을 통해서 그 대기 동안에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새벽에 불러가지고 불시 전투준비태세를 점검을 하겠다. 그게 전비태세 점검이라는 겁니다. 전비태 6분에서 올 수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와가지고 군사령부에서 올 수 있는 거 지작사 와가지고 그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뭐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도 어떤 시간을 보내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할 수 있죠. 군인은 그런 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고 그런 일들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포병은 평소에도 대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건 스트레스가 많이 크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희 공병에서 느낄 수 없는 그렇죠. 고통이에요. 이러한 이 고충을 알아할 수 있는 사람은 포병에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했었던 사람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잦은 점검에 급여도 열정페이 강요를 해. 그다음에 제가 한 만큼 돈이 안 나와. 그다음에 3D라 그러죠. difficult, dirty, dangerous. 위험하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다 포반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3D 업무까지 다 도맡아서 하고 전포사격 통제관 달았을 때도 다 해야 되고 군인들 하다 보면은 각종 기술이 많이 늘어나요. 용접 기술도 늘어날 테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목공 기술도 늘어날 테고,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기술마저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것도 다 처리를 해야 되고, 부대 관리를 부대 관리 다 하고, 자주포 운영 다 하고,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지 도발 아니면은 뭐 전투 준비 태세, 즉각 대기 점검, 그 다음에 일종의 뭐 하다 못해. 명절에도 불러가지고 아시다시피 애들과 같이 보내야 되고 근데 그것 또한 초과 근무를 찍지도 못하고 그러한 열정페이 강요가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풀에 지치는 겁니다. 포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드네요. 힘들죠. 그래서 하루는 와이프에게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